안녕하세요. 오늘은 꿈은 꾸고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책이 있어요. 나의 꿈 사용법이라는 고혜경이라는 분의 책인데 신화학 박사고 꿈 분석가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꿈은 그 저희가 잘 때 꾸는 꿈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의 목표나 뭐 이런 그 꿈은 아닙니다. 저희 그런 꿈 해몽이나 이런 거에 관심 많잖아요. 꿈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심오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꿈이 그냥 뭐 꿈의夢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더 건강한 나의 모습과 어떤 내가 뭔가 뭐 좀 잘못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고해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꿈을 꾸는데 그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당연히 약간 예지몽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걸 사람들이 좀 많이 기대하잖아요. 꿈을 꿨는데 뭐 내가 오늘 로또를 사도 될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요 꿈에 관련된 어떤 뭐 질문 좀 궁금했던 거 이거는 그냥 제가 선정을 해본 건데 뭐 막 죽이는 꿈, 막 이런 것들 꾸잖아요. 근데 왜 이런 꿈을 꾸지?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꿈을 분석하거나 이런 분들의 얘기는 이런 고혜경 박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죽이는 꿈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좋은 꿈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저희 몸의 이 세포들도 지금 저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죽었다가 새로 살아나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뭔가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과거의 나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내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서 되게 좋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어떤 내가 상처가 있었어. 그리고 그거에 항상 어떤 그 상처에 괴로워한 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꿈에서 뭔가를 죽였어. 근데 그 무언가가 그 상처만 보듬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 그 상처를 벗어나서 더 성장하고 더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꿈들인 거죠. 그래서 죽는 꿈, 뭐 죽이는 꿈, 심지어 자살을 하는 꿈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살은 본인이 의식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죽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뭐 불사조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좋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 자식을 죽이는 꿈, 이것도 죽이는 꿈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되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너 어떻게 그런 꿈을 꾸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책에서 나온 사례는 아닌데 어떤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이 숙제로 어제 꾼 꿈을 적어오라고 했는데 부모님을 죽이는 꿈을 꿔서 그 아이가 그대로 그걸 적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얘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갖고 부모들도 소환을 하고 뭐 좀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사연이 있었던 이런 걸 어디서 봤는데 그런 아이한테 그런 꿈을 꿨다고 너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그 친구한테는 상처고 오히려 부모를 죽이는 거는 정말 최고의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나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고 어렸을 때는 저희는 항상 부모의 어떤 그런 울타리 안에 있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독립된 어떤 어른으로서 성장하기가 되게 어렵고, 근데 부모를 죽인다는 거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어른들보다 더 빠르고, 그 신체적 성장이나 정신적 성장도 더 빠르잖아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부모를 죽이는 꿈을 그 아이는 모르지만 자주 꾼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아마 자주 꿨을 거예요.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렸을 때 그런 꿈들을 꿨다는 거는, 아, 내가 어제까지는 아빠한테 자전거를 밀어달라고 했는데 오늘은 더 이상 아빠가 밀어주지 않아도 나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잖아요. 어릴 때는 더 그런 게 많고,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는 꿈이 더 자주 있고 되게 좋은 꿈인 거죠. 반면에 그런 꿈을 안 꾼다는 거는 계속 부모의 밑에만 있고 의존적으로 살고 있고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들이죠. 그 다음 뭐 쫓기는 꿈, 이런 꿈 많이 꾸잖아요. 이런 꿈은 뭔가 이렇게 다급한 무언가가 있다. 지금 너 이거 좀 신경 써라. 너 지금 바쁘다고, 돈 번다고, 회사 다닌다고, 뭐 공부한다고, 너 이거 나의 이런 부분들을 안 봐주는데, 여기서 나는, 그러니까 본인의 내면을 얘기해요. 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인 거죠. 아니면은 나의 어떤 과거, 나의 그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해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나 자신, 그런 부분들 좀 얘기가 뭐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어떤 단일한 하나가 아니라 내 안에 여러 나가 있고, 뭐 아이와 같았던 나, 뭐 상처받았던 나, 뭐 어른이 된 지금도 뭐 아직 이런 뭐 상처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줘라. 너 지금 음? 너 이런 내면의 소리들을 무시하고 너 지금 너무 너무 나가고 있다.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몸의 건강도 관련이 있는데 뭐 너 지금 어디가 안 좋다 이런 사례들이 되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불치병은 아니고,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돼서 잘 치유된 케이스인데 꿈에서 뭐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고기가 썩는, 그 집의 지하 창고를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 고기가 썩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꿈을 꾸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디 몸의 특정 부위가 안 좋은 그 초기 단계였는데, 그 이제 나중에 발견되면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 꿈을 꾸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센시티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예민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병원에 일찍 가서 그거를 금방 치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 꿈이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뭔가 다급한 무언가가 있다. 너 빨리 이거 좀 신경 써라. 그런 것들. 네, 쫓기는 꿈은 아니었지만 방금 그 사이에는 뭐 그런 것들도 있다. 다급한 너의 지금 나 자신의 어떤 다급함,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노티를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빨 빠지는 꿈, 뭐 이런 거는 약간 자신감이 없거나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문이 드는 것들. 그러니까 뭐 이빨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나 자신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막 흔들리고 이빨이 막 흔들리고 빠지고 하는 것들, 불안감,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뭐 이빨 빠진다고 뭐 누가 죽고, 흔히 아는 그 꿈매몽처럼 누가 죽고 뭐 친지들이 죽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뭐 저희 뭐 이런 꿈들 많이 꾸죠. 여자분들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꾸는데, 이게 뭐 변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있는데, 신과의 합일 영성적인 체험이라고 하네요. 이런 게. 그러니까 섹스라는 것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들도 남자 이렇게 성별이 나눠져 있지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성별이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는 양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성 내면에 여성성이 있고 여자는 여성 내면에 남성성이 있어서 그 두 심리학적 두 존재가 결국 음과 양처럼 음과 양 그리고 양과 음처럼 서로 항상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섹스하는 꿈은 그런 거를 이게 상징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잘 합일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뭔가 힘든 거를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꼭 인지하고 살아야지 건강한 거야? 그건 아니겠지만 남성성, 여성성에 대해서 좀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자기 내면에 여성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고 여자들도 자기 내면에 남성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고 그래서 섹스하는 꿈은 그런 두 남성성과 여성성이 이렇게 잘 합일이 된다.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꿈 뭐 이런 것들 많이 꾸죠. 이런 것도 날아다니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저희가 우리 지금 현실 세계에서 사는 거랑은 다르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날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인습이라든지 이건 사회적인 인습일 수도 있지만 뭐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 자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중력은 항상 있고 나는 항상 그거에 당연하다는 듯이 사는데 날아다닌다는 거는 그 당연하다는 것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습과 뭔가 반대되는 내가 무언가를 한다든지 그런 거로부터 내가 앞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뭐 어떤 그런 내면의 다짐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막 나중에 이제 이런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행동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뭐 내 어떤 과거의 모습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난 그 과거의 모습처럼 살지 않을 거야. 뭐 자유로워질 거야.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자유로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좋은 꿈인 것 같아요. 뭐 좋다 나쁘다 꿈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예, 뭐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꿈에 대해서 이게 좋은 꿈이다 나쁜 꿈이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온전한 그 건강함과 이런 모습들을 위해서 꿈이 꿔지는 거기 때문에 나쁜 꿈이야 좋은 꿈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게 이런 고혜경 박사님이나 이런 꿈 분석하는 사람들 뭐 칼 융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 그렇더라고요. 꿈은 뭐 좋은 꿈 없다. 좋은 꿈 나쁜 꿈이 없다. 다 그 사람의 건강함을 위한 거고 그 사람 자신을 위해 주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궁금증까지 가는데 아니 꿈은 내가 의식해서 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가 더 있는 건데 내 안에 이게 지금 빙하의 모습이죠. 이게 수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왜 빙하 이런 거 보다 보면 TV나 이런 데서 보다 보면 요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이 엄청 적은 퍼센테이지고 그 밑에가 대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의 정신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의식은 수면 위에 조금 올라와 있는 정도고 나머지는 다 의식이 아닌 부분인 거야, 무의식이. 근데 의식은 저희가 말 그대로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이성이.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부분인데 결국 꿈은 요 의식적으로 꿔지는 게 아니라 요 무의식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애들인데 되게 또 중요한 얘기가 요 에고랑 셀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고는 저희 자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는 나 자신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셀프는 자아랑은 다르게 자기라고 그래, 자기.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자기. 그리고 이게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나를 더 벗어나서 온전한 나 자신, 내 전체인 거죠. 정말 이걸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이게 나지,
이게 나가 아닌 거야, 자아가. 근데 보통은 자아가 나라고 생각을 해. 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걸 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건데, 이 부분까지도 다 나인 거예요. 이거를 잘 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가는 게 이런 꿈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심지어는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내면의 대부분을 무시하고 모르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요만큼만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삶이 뭔가가 공허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알 수 없게 뭔가가 잘못되는 것 같고, 뭔가 겉은 행복하고 돈이 많거나 물질적으로 행복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해져 가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 요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나만 알고 있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요 자기, 셀프가 진정한 주인, 이게 진짜 나고, 그리고 이 자아라는 애는 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가 요 자아랑 자기, 에고랑 셀프, 요 얘기인 것 같아요. 의식과 무의식,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온전한 나 자신이라는 얘기, 온전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온전?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걸 갖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전일, 전체 이런 뜻이잖아요. 한자로. 이게 진짜 건강한 나, 이 나는 셀프. 그리고 우리 흔히들 이제 착한 사람, 밝은 사람, 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야, 그 사람은 굉장히 밝고 아주 친절해. 근데 이런 꿈이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 꿈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심리학적인 거를 보다 보면 글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좋은 곳인가? 그 사람이 이렇게 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안 착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밝은 사람이라는 건 그만큼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 긍정적이라는 거는 그만큼 또 부정적인 게 크다는 거고, 이게 쌍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제 스스로를 판단할 때, 아, 그래,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좋아, 밝은 사람이야, 나도 밝아져야지, 긍정적인 사람이야, 나도 긍정적이 돼야지, 부정적인 걸 좀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이제,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안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또 더 착한 면도 있고, 어두워 보이는 사람들이 또 알고 보면 밝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또 막상 뭔가 일이 터지고 하면은 더 긍정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짜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그만큼 크면 마이너스가 그만큼 크고. 그래서 나의 그림자를 보듬어주고 있는가, 이런 이 그림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의 의식이 아닌 무의식 쪽에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림자는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림자로만 남아 있는 거야. 그림자가 아니라 이렇게 진짜 실제 모습은 여기서 볼 수 있고. 하지만 이 그림자를 계속 외면해 버리면은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지,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 그림자는 내가 스스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써 외면한다는 건 의식적인 부분에서 외면을 해서, 의식적인 부분에서는 걔를 더 이상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걔를 극복했어, 그 상처를 극복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상처들이 외면한 거지 극복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면을 해버리면 여기에 그냥 남아있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애써 치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자꾸 나 힘들어, 나 아직 남아있거든, 나 아직 여기 상처에서 피나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얘 의식은 더 이상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상처 이제 끝났어, 난 그 상처 회복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 부정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의 그림자, 이게 나의 그림자인 거예요. 결국 무의식이.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빛이 클수록 그림자는 크다. 나무가 왜 많이 높고 클수록 그 나무의 그림자도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그 거대해진 나무가 그림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거는 나무일까요? 그거 괴물이겠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나무거나? 그래서 밝은 면만 있을 수는 없다. 그거 괴물이다. 그래서 나의 그림자도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된다. 이런 이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책에서 더 이렇게 이 고혜경 박사님이 얘기하려는 얘기를 제가 제대로 안 한 것도 분명히 여기서 많이 있고요. 이 책의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기 정리를 해본 거지 이 책을 꼭 이렇게 요약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이 책 이외에 이 고혜경 이분의 다른 책들이나 이제 다른 꿈에 관련된 다른 책들이 있어요. 뭐 제레미 테일러라든지 로버트 A 존슨이라든지 이런 분들 좋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의 얘기들도 조금 여기 다 들어간 건데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꿈을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꿈 꿨어. 뭐 무슨 꿈 꿨어. 뭐 이 정도만 돼도 되게 꿈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무슨 꿈을 꿨어? 뭐 이렇게 서로 막 물어봐주고. 근데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그게 무슨 꿈인지 그리고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고. 근데 다 잊혀지니까 좋은 방법은 꿈 일기를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자마자 꿈에 대해서 쓰는 거야. 뭐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뭐가 나를 쫓아오더니 뭐 그 쫓아오는 게 갑자기 독수리로 변하더니 뭐 걔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뭐 내 친구 누구였어 뭐 이렇게 다 적어보는 거지. 그리고 그걸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그 꿈이 나의 내면에 뭐를 얘기를 하는 걸까, 과연 이게 나를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걸까, 그런 거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이 무의식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적인 차원으로 많이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만 감춰져 있고 여기에만 숨어져 있는 그림자를 이쪽 면으로 많이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통합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써요. 의식적인 통합이다. 그렇지 않고 살면은 요 조그만한 의식, 요 조그만한 그 자기라는 그 자아, 이게 나라고 맨날 생각하잖아요. 나는 뭐가 좋아? 나는 뭐야?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 굉장히 강한 거, 이성적으로 굉장히 막 센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게 되게 이제 멋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세상이기는 한데 요즘 세상이.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지. 내가 난 그거가 좋아. 난 그건 싫어. 이렇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똑 부러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좀 불안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분명하다는 게 이렇게 자아가 강한 게 아닐까. 이게 호불호가 분명하다가 자아가 강하다는 거는 책에 나온 거는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기에 그런 이렇게 똑 부러지는 모습들, 이성적인 냉철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어떤 자질이고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강할수록 오히려 그 말 그대로 그림자가 커지지 않나. 그러니까 에고만 커진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요 에고가 전부다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인지 못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꿈일기 얘기하다가 일로 왔는데 꿈일기 이런 걸 적어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꿈을 이렇게 적으면서 생각을 곱씹어 보면서 이쪽이랑 조금 접속을 해보는 거지. 아, 그래, 맞아. 내가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까먹고 살고 있었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애써 외면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 이 꿈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에
그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좀 인간관계적으로 좀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저보다 이렇게 위에 분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서먹서먹해졌었던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에서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 삶에서의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 꿈 분석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과, 예를 들어 뭐 꿈에서 애인이 나왔다고 그게 곧 애인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데, 어쨌든 꿈에서 그 사람이 나왔어. 그 사람이 나와서 저랑 이렇게 너무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와는 다르게.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계가 다시 좋아져서, 이제 지금은 계속 좋은데, 그때 그게 되게 사소한 경험일 수도 있는데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꿈에서 그 사람이 나옴으로써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인식하게 됐고, 이 사람과 내가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낼 그게 아니었는데 다시 잘 지내보고 싶다라는 이런 그 마음에 약간 균형이 돌아왔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사람이랑 그때 이후로 다시 이제 관계가 좋아졌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곱씹어보면서, 내가 의식하는 요 에고만이 아니라 요 부분까지 좀 더 뭔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은 굉장히 저희가 더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